안녕하세요 여러분, 15번째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뭐 하고 계신가요?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2.5단계가 더 연장되면서 제가 녹음실 사용을 못해서 레파토리 올리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2.5단계가 어서 빨리 끝나서 다시 또 새로운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MBTI 아시죠? 저는 이걸 상대적으로 좀 늦게 알게 됐어요. MBTI가 검사를 15분 정도 걸리는 무료 검사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저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점들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정말 싱크로율이 80~9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확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저는 MBTI 중에서도 ENFP T형이에요. 제목은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1번,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애써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드러나라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 감정이 정말 얼굴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답이에요. 저는 고여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항상 새로운 거를 늘 시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또 일적인 면에서 항상 새로운 것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있고 평판이 좋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뭐 완전히 오케이라기보다는 제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저도 굉장히 아웃고잉한 성격이긴 하지만 때로는 집에서 뭔가 나만의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매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다. 이건 정말 100% 진실입니다. 저한테 감수성을 빼놓으라고 하면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학창시절 때는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날을 다르고 저날 달라서 그냥 평탄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애들에 비해서 훨씬 컨트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높다. 이거는 약간 임기응변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그것이 엇나가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딱 집중했을 때 임기응변에 좀 능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나 일을 주선하는 경향이 있다. 네, 저는 주로 뭔가를 따라하는 입장이었기보다는 주선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게 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ENFP 유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통점으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또 돈 개념이 희박하고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전에 가면 정말로 공부했던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개념들도 다 지워지고 재테크 책 많이 읽었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런 쪽으로는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정. 또 감정 기복이 심하다. 맞아요. 저 감정 기복이 정말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더 평온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그 감정 기복보다는 훨씬 평탄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점에서는 제가 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이 많은 유형이고 거절을 못한다. 이것도 사실 정이 많은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거절은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거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스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 저도 그걸 트레이닝을 해서 적당히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의 특징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향적이긴 하지만 종종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과 놀고 즐겁게 노는 시간이 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내내 주구장창 그것만 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명상하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런 시간이 확보가 돼야만 다시 또 내면이 탄탄해져서 또 밖에 나가서 즐거운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유형의 사람이 화를 냈다면 그것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참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화를 너무 심하게 참아서 한꺼번에 뜬금없이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고 제 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화난 것들을 종종 이렇게 압력밥솥이 팍 터지기 전에 김을 슬슬 내보내듯이 화났다는 걸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삐졌다는 거 혹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슬슬 힌트를 주면서 그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면 대화로서 내가 화가 났다 혹은 이게 서운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스스로가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훨씬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공상가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피는 편이고요. 저에게 꿈이 없이는 인생이 정말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에 민감하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나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민한 촉을 타고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느껴요. 느끼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그걸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를 무디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도 저 자신을 일부러 무디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면이 열정으로 가득 찼다. 맞아요. 저는 열정 빼면 시체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열정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때는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의 그 열정은 어디서 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엔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나름 열정이 있는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 열정이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솟아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정이 있는 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멋내고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진짜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딜레마가 있었는데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시간도 부족한데 겉모습이 망가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이성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아닌 모습으로 가는 게 너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머리 스타일이나 어떤 그 피부 상태나 어떤 그 갖춘 매무새를 포기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알게 됐죠. 나는 진짜 외모 가꾸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물론 피곤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꾸미는 거, 이렇게 가꾸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걸 원한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즐거운 거 아주 좋아합니다.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인내심은 부족하다. 진짜 그래요. 저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격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거의 뭐 밤을 새고 며칠 밤을 미친 듯이 보내도 내가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데, 하기 싫은 일은 정말 티가 나고 정말 그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좀 티가 나는 거가 아닐까 싶네요. 밀당을 싫어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부러 밀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솔직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 물론 신비로운 것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놓고 너무 밀당을 하는 것은 좀 질려하는 편이에요. 특히 여자가 밀당을 하는 것과 달리 남자가 밀당을 하는 것은 전 좀 진짜 좀 질려버리는 것 같아요. 네. 밀당. 반복적인 일상을 괴로워한다. 저 예전에 반복적인 일을 하는 알바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진짜 20살 때 깨닫고 진짜 돈의 가치를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은데, 반복적인 똑같은 일 하는 것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야 하루라도 살 의지가 생기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인싸 중에 아싸, 아싸 중에 인싸. 이건 무슨 말인 것 같냐면 무리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아싸는 아닌 것 같아요. 인싸에 끼긴 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인싸 중에 인싸를 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싸들끼리 모였을 때는 약간은 인싸가 돼버리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찌됐건 인싸를 그렇게 추구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아싸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흥미 있는 일에는 열정을 보이지만 관심 없는 일에는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격차가 심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걸 싫어한다. 전 진짜 애매한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A냐 B냐를 갈라야 마음이 편해져서 잠을 잘 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장 관리를 못합니다. 어장 관리 잘 하시는 분들 한때는 되게 부러웠어요. 애매하게 뭔가 여지를 주고 진짜 그런 거 취할 것은 취하고 적당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진짜 애매한 것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를 좋아하고요. 애매하다 싶으면은 일단 그것을 A냐 B냐를 반드시 논하고 넘어가고요. 그게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 싫어한다?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패 끼치는 거 싫어하고 나도 남한테 피해 받는 거 싫어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서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해놓고 희생해라 강요하니까 되게
되게 억하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 같은 사람이라면 피해주지 말아야겠다. 더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다. 네, 저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네. 훌륭한 의사소통을 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해질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한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긴장 푸는 법을 알고 있다. 긴장 푸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부분인데 제가 저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달래줘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하면서 나를 달래줘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로 쌓아왔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행동들 그리고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위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인기 있고 친근함. 매우 인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렌들리한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관계가 깊어지기 전까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깊어진다고 안 프렌들리한 건 아니지만 자 이번에는 이 ENFP T 유형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이 단점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유지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면 거의 바로 행동에 옮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유지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엄청 하는데 노력으로 그게 커버를 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 쓰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진짜 유지 관리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합니다. 과장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죠. 때로는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을 두고 과장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유형의 사람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스트레스의 약함. 맞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몸에 그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몸이 바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뭐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몸으로 오는 편이라 좋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더욱더 명상을 하고 또 마음을 클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잘 살피고 유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함. 매우 감성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수성 빼면 시체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저의 뇌의 일부분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이 감수성이라는 게 저한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지나친 독립심, 규칙에 관리되고 구속당하는 걸 싫어한다. 전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전 제 인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면에 학교 학창시절 때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반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전 그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 저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맞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이런 타입에게 맞는 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창의적인 영감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하는 거. 진짜 맞아요. 저한테는 창의적인 영감이라는 그 단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단어거든요. 저는 때때로 그 영감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감이 저한테 와도 아직 그걸 해야 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실현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자신의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걸 볼 수 있는 일.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마음 안에 항상 들어있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직업, 나의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혹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항상 변화하는 일. 맞습니다.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항상 변화한다. 매번 다른 역할을 맡음으로써 저는 한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체험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재미있고 그리고 그것이 활력을 주는 부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의 속도와 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일. 맞습니다. 어떠한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서 일을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 업무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일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열정, 창조성, 상상력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환경. 맞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창조성과 이러한 자율성이 저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과 함께 힘입어서 그것을 추진해낼 그런 힘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ENFP, T,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검사를 하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어쩌면 이렇게 점쟁이처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정해지는 건가? 이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기하면서도 재밌기도 합니다. 구글에 가면 15분 정도 노력을 하시면 본인의 MBTI 유형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MBTI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내 장점이나 단점을 그동안에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 세계의 많은 인구 중에 나를 닮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남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남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를 더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5단계의 거의 이제 마지막 시기인 이 시점에서 뉴스를 보면서 너무 힘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를 탐구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분위기에 함몰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시기를 같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MBTI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검사하시고 여러분들 유형도 궁금하니까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맥주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불금 나머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